오늘 이야기는 산업혁명입니다. 누구나 다 들었던 이야기요. 그 본질이 뭔가? 나는 진정 산업혁명을 알고 있는가? 왜 하필 영국에 1700년도에 왜 영국에서 하필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아니면 그게 디스퍼즈 해갖고 막 이렇게 좀 애매한 현상인가? 아니면 진짜 칼날같이 딱 한 포인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인가? 그건 하필 왜 거기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지금 그 현상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 산업혁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걸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책 소개한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세계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는가? 사놓은 지 한 몇 년 됐어요. 2, 3년 됐다가 언젠가는 한번 해라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타이밍이 맞아갖고 언제 하게 됐는데 꼭 해야 되는 책이에요. 이거는 뭐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책이고 요런 종류 책, 특히 서양하고 동양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요런 책들은 앞으로도 좋은 책이 나오면 반드시 할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책들이요. 어, 이 책은 내가 브레인 책 같으면 딱 결론 뭐다 딱딱 그냥 할 수 있는데 지금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거는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예, 그 근대 산업 시대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출하를 하고 있고 많은 학설이 나와 있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해요. 근데 아주 상당히 들을만해요. 요점이 뭐냐면 산업혁명을 딱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동양과 서양의 1700년도, 1700년도, 결과는 1760년 무렵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1700년도가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세기인데 그 세기 1700년도를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출발점은 1400년도예요. 1400년도 같으면 바로 1392년이 조선이 건국이잖아요. 그다음 명나라가 만들어진 그 무렵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무렵에 이 중국이라는 시스템이 유럽하고 비교를 딱 해보는 거예요. 그때 1400년도에 빨리 하겠고요. 1400년도에 자 지금부터 막 내 대처해 줄게요. 잘하세요. 1400년도에 먼저 기본 팩터는 세계 인구를 알아야 돼요. 1400년도 세계 인구는 얼마냐 하면 3억 5천이요. 1700년도 인구는 7억. 자, 무슨 말이 따라와야 돼요? 먼저 어떤 공부를 할 때 가장 백본 구조는 암기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이론을 전개 못해요. 이 사람이 하는 이론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는 1400년도 전 세계 인구가 3억 5천이었다는 거예요. 3억 5천. 그 다음에 1700년도에 인구가 7억 2천인데 7억이라 하면 돼요. 그럼 3억 5천에서 7억은 얼마요? 2배. 더블 됐죠. 1400년도에서 300년 지나가 세계 인구가 2배가 됐다. 이런 거는 반드시 암기해놔야 돼요. 어, 예. 그러니까 1400년도 세계 인구가 3억 5천, 1700년도 7억, 그 7억, 그 다음에 1700년도 연결되죠. 그, 자,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인구가 2배가 됐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럼 과거는 그랬냐? 그 정도는 아니죠.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는 게 산업에서 좋은가 나쁜가? 이게 간단찮아요. 딱 물으면 지금 사람 물으면 100명 중에 한 7, 80명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중국사를 해보면 인구가 청나라 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옥수수가 들어옵니다. 음. 이게 사람들 이제 기아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인구가 늘어났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오는 게 인구가 늘면 그 사회의 산업 구조나 시스템이 좋아지는 것 같느냐 이거요. 지금 물으면 당연하지 좋아지지. 지금은 인구 애 놓으면 1억까지 주겠다고 야단 났는데 자,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인구가 늘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19세기 돌아갔고 비료가 만들어지고 이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14세기 때부터 17세기 때 인구가 2배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빨리 할게요. 인구가 늘어나면 한 가족의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면 땅 면적이 늘어났나요? 땅 면적이 안 늘어났죠. 식구가 늘어났죠. 식구가 늘어나면 자 식구가 3명인 경우하고 식구가 7명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은 자기가 경작한 땅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 쌀이나 이런 곡식들을 3명 같으면 묻고 남죠.
7명 같으면 다 먹어버리죠. 간단히 계산을 하면. 됐죠? 여기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이제 물론 시종자 나온 게고 다음에 그대로 하죠. 다음에 해도 다 먹고 톡 from hand to mouth 농사에 있는 거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뭐가 없어져? 잉여 농산물이 없죠. 잉여 농산물에서는 사고 파는 경제, 상업 행위가 약화되겠죠. 오마이 사이언스. 자, 대가들이 걸 지적합니다. 지금 같으면 달라지지. 지금은 당연히 인구가 많아지면 뭐 당연히 다른 좋은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제 농업 경제 생산에서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업 경제에 살잖아요. 용어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농업 경제, 다시 말해서 생태 환경적 경제. 이 사람 뭐라 그러냐 하면 생물학적 경제 같은 말입니다. 생물학적 경제에서는 우리가 벌어갖고 우리 몸을 사용해서 다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벌은 걸 다 묻고 나면 잉여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잉여가 안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장사, 상업 세력이 출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사회에서는. 됐죠? 상업 세력이 출현해야 된다는 게 결정적 지식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80%가 농부였어요. 그럼 장사는 누가 해? 우리나라는 개성 상인에는 몇 개 상권이 형성됐지만 약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관점. 자, 그러면 왜 중국에서는 인구가 청나라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늘어났는데 정부에서는 방치했는가? 방치까지는 아닌데 제재를 하는데 결론은 이 사람 뭐냐면 중국은 인구가 늘어나는 걸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그럼 뭐냐 하면 잘 듣세요. 식구가 많아지면 내가 농사 지은 걸 다 묻고 굶어 죽진 않아요. 다 묻고 또 열심히 농사 짓고 다 묻고 농사 짓고 다 묻고. 자, 그럼 뭐라 하죠? 아쉬운 거 없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살아남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자급자족 농경이라고 그래요. 이 트랙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급자족이란 말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제사를 해보면 자급자족이란 말은 원시적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물물교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모든 원시 경제는 자급자족입니다. 됐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영국이나 아테네는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었죠. 아테네 문화가 꼽혔던 거 우리 가서 다 현장에서 봤잖아요. 아테네는 올리브하고 포도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는 식량이 안 돼요. 자급자족이 안 되죠.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가 출현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결핍이 도약을 만든다. 이거 진짜 이 우리 공부가 가르쳐주는 특히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가장 결정적, 생물학이 가르쳐주는 가장 결정이 뭐냐면 예, 결핍이 우리를 도약하게 한다. 자, 다시 할게요. 결핍이 인류를 도약하게 한 겁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입니다. 중국은 역사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자급자족의 역사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영국한테 뒤진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게도 만족한다는 것은 발전이 스탑됐다는 말이에요.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책이 가장 계속 강조하는 게 우연이란 말을 이 책만큼 많이 쓴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대단하다. 자연하고 만나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사실은 별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 그게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우연히 몇 개 겹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근에 우연이란 말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모든 학문이 다시 만나는 건 우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위도 없어요. 몇 가지 우연히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인구가 늘어나는 걸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 경제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사람 제시하는 거고, 두 번째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주제인데 그 전에 이 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이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현상인가를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현상이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동양과 서양 전체의 산업 생산품, 산업 산물, 경제력 총합을 측정한 게 나오는데 이 책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1900년입니다. 정확히 1900년에 그러니까 1700년도까지 전 세계 경제 현안이 어떻게 됐나 하면요. 대략 나옵니다. 중국이 30%,
유럽 전체가 한 23%, 인도가 20%, 뭐 그 정도입니다. 이 블락이 세 개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경제의 이 블락은 중국, 유럽, 인도 세 블락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근데 이 세 블락에서 거의 3분의 1, 3분의 1 갖고 왔다 보면 돼요. 근데 중국이 조금 더 올라가면 거의 40%, 심지어 50%까지 차지해요. 인도는 한 20% 정도로 항상 있고, 유럽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적었다가 이제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먹게 해갖고, 근데 중국이 그중 가장 컸다는 거예요. 중국이 한 30% 넘었고, 그래서 유럽 전체보다 중국이 경제 규모가 컸는데 1700년도까지 왜 이게 1900년, 자 1900년 오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억해 놓으세요. 1900년도 인도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 중국이 7%, 미국이 20%, 유럽이 60%.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 서구 문명권에서는 전 세계 경제 생산의 80%를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의 반을 장악했던 중국이 몇백 년 사이에 한 2, 300년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예, 40%에서 7%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역사학자들이 반드시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